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60세의 진짜 의미. 어느 날 눈 떠보니 60이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신없이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가정 책임지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환갑을 맞이한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선 슬슬 자리를 정리하라는 눈치가 보이고 갑자기 시간이 남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그동안 우리는 60세를 끝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은퇴의 시작, 노년의 문턱.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100세 시대라면 60은 딱 중간이에요. 30년을 일했다면 앞으로 30년은 또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야 할 나이입니다. 문제는 이 고민을 너무 늦게 한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60세가 되면 체력이 확 줄어들어요. 예전 같지 않죠. 정신적으로도 허무함, 외로움, 무기력감이 몰려옵니다.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맞닥뜨릴 때예요. 그때부터는 당황하고 후회하고 심지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60세의 진짜 의미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일만 하다가 나만 없었다. 김 선생님의 후회. 김 선생님은 32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해에야 비로소 여유가 생긴다며 웃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랑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애들은 다 출가했지, 친구들은 현역이라 바쁘지, 나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할 게 없고 갑자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김 선생님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병이라도 걸린 듯 했죠. 은퇴 후 삶을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지 다시 설계해야 할 시간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 인문학 강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자 모임에서 책도 같이 읽고 글도 쓰고 자발적으로 강의도 하세요. 다시 나를 찾은 느낌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교훈, 은퇴 후에도 나를 위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돈은 있는데 불행하다. 박 부장님의 고민. 박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58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많았고 연금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만나보니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상하게 허전해요. 쉴 만큼 쉬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은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박 부장님은 목표 없는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매일 산책하고 밥 먹고 TV 보는 삶. 처음엔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감이 밀려온 겁니다. 지금은 자격증을 따서 주 2회 노인 대상 금융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쌓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교훈,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역할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행복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례, 60세. 진짜 나를 발견한 시간. 이 할머니의 반전 인생. 이모 씨는 60세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전형적인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다 출가하고 남편도 은퇴하고 나니 허탈감이 컸죠. 그런데 우연히 마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유튜브 만들기 강좌를 듣고 그 길로 요리 채널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구독자 20명,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시니어 유튜버가 됐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모 씨는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고 세상과 다시 연결됐다고 말해요. 교훈,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경제 재설계. 연금만으로 부족합니다. 은퇴 후 수입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 유튜브, 강의, 글쓰기,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어요. 적게 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삶의 리듬 만들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거나 글을 쓰거나 사람을 만나세요. 일상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관계 재정비, 부부 사이, 친구 사이,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고립되면 우울감이 몰려오고 건강도 무너져요. 건강한 몸 유지하기. 60세 이후의 건강은 체력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결정합니다. 걷기, 식사,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60세가 되면 진짜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동안은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늦었을지 몰라도 절대 늦은 건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60세의 진짜 의미는 새로운 인생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60세 이후 준비한 만큼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 뇌과학, 생리학, 심리학 관점에서 본 은퇴 후 삶의 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60 넘어서 준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뇌과학, 생리학, 심리학적 연구들은 정반대의 답을 말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지금부터의 생활 습관이 완전히 좌우합니다. 1. 뇌는 평생 바뀔 수 있다. 신경가소성 이론. 예전에는 나이 들면 뇌가 점점 퇴화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 학습, 자극을 주면 뇌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상적인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배우고 선택하고 창조하는 활동이 뇌를 더 활성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요리 배우기, 악기 연주, 여행 계획하기, 글쓰기 같은 일들요. 이런 활동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계속 전다. 하버드 뇌과학 연구팀. 2. 근육과 신체는 의외로 회복력이 강하다. 근감소증을 막는 운동의 힘. 60대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 중 하나가 근감소증 SARCOPNIA입니다. 근육량은 30대부터 줄기 시작해 60세 이후엔 가속화되죠. 하지만 희망적인 건 적절한 운동으로 이걸 충분히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저강도 근력 운동만으로도 6070대의 근육량이 평균 1015% 증가했다고 해요. 걷기, 스쿼트, 밴드 운동처럼 무리 없는 활동도 효과가 분명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낙상 위험도 줄고 자율성과 이동 능력도 높아져요. 결국 건강 수명이 훨씬 늘어납니다. 3.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감 자율성이 핵심.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행복의 핵심을 자율성 오타너미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데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셀프 마이너스 디터머네이션 시리에 따르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큰 동기와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은퇴 후에도 스스로 일과를 계획하고 배우고 취미를 갖고 사람을 만나는 삶은 자율성을 충족시켜주고 우울감과 무기력을 막아줍니다. 반면 TV만 보며 수동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율성 결핍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 수면장애, 우울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60세 이후 삶을 바꾸는 건 얼마나 준비했느냐보다 어떻게 살기로 선택했느냐입니다. 뇌는 계속 변화할 수 있고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마음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열쇠는 당신의 오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며 우리는 60세를 늦은 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변화 가능성이 높은 순간이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간단한 취미 시작하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건강 식단 실천하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0년 후 70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60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 그 사실을 지금부터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